의 시대는 3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넉 달은 거대한 혼란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남긴 것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윤석열과 대한민국의 대치는 끝났습니다. 그의 이름 뒤에 대통령의 호칭이 떼졌습니다. 앞선 쿠데타의 주역들이 누구누구 씨라고 불리듯이 이제 곧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호칭도 위태롭습니다.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무지를 가장하면서 그의 비유는 모욕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비겁하면서 민주주의를 폭격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계엄 선포 후 지난 넉 달, 그는 궁궐 속 대통령의 지위만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협했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그는 파괴했습니다. 선서의 신성함뿐 아니라 희생과 피를 통해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공정, 자유, 민주 같은 단어들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언어를 오염시켰습니다. 오염된 언어는 대한민국을 갈라 나눴습니다. 법치를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당혹하고 절망했습니다. 주장과 음모가 법치와 대등하게 나섰습니다. 리더십은 책임을 방기하거나 극우 뒤에 숨거나 또는 극우와 적극적으로 섞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보수는 없음을 스스로 내보였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멋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반복했고 여론은 호응했습니다. 검찰총장에서 대권 후보까지 그의 이례적인 성장 가도에서 그를 검증하지 않았고 모두 그의 인기를 챙기는 데 급했습니다. 정치의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대가는 대한민국과 온 국민이 치렀습니다. 촛불이 승리한다! 촛불은 승리했지만 시민들은 또다시 광장에 나서야 하게 됨으로써 촛불은 완성되지 못한 것이 됐습니다. 다시 두 번째 광장에 대한 응답은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넘어야 합니다. 더 유능해야 하고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광장에선 다른 광장도 커졌습니다. 이들의 불안과 불만을 읽어내고 이들을 이용하고 기생하는 세력들은 들춰내서 무모와 극단이 설 곳을 없애야 하는 책임이 남았습니다. 오늘의 환희 이후 독단과 무시, 폭력의 방식은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 방식은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싸움이니까 싸우는 방법도 민주주의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한 시인의 각오처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가야 하는 다시 더 시작입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저희 JTBC가 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제휴사인 CNN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거라고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다룬 JTBC 보도는 CNN 생중계를 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South Korea just kicked its president out of office. We're talking about Yoon Suk-yeol, the one who declared martial law back in December. 외신들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한국 대통령에 대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선고가 나자마자 로이터는 한국의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 위기를 가져온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면 결정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며 한국 민주주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즈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서울은 감정의 폭발로 뒤덮였다며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어 새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극단적인 정치 분열과 외교적 공백은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찬반 집회의 긴장도를 전한 BBC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엇갈렸다며 상반된 표정에 주목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에게 25% 관세를 얻어맞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선 이미 한국의 조기 대선에 관심이 크다면서요.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상호 관세 문제까지 불거진 마당에 이 다음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최소 2달은 한국의 리더십 부재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란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차기 한국 대통령에 대한 관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은 뚜렷한 후계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I haven't spoken to the president about the ongoing situation in South Korea. I would defer you to his previous statements.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선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맹국의 정치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게 외교 관례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사실 대통령 탄핵 상황으로 한국이 외교적으로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원석 특파원. 일본 정부 반응도 궁금한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촛불 집회 현장이군요. 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도쿄 우에노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집회가 시작된 지는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제1동포 단체가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시민 약 30명이 모여서 자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기도 전에 이번 집회는 예정돼 있었는데요.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파면에 대해서는 반기고는 있지만요. 양극단으로 치닫게 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처럼 크게 무슨 이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질서 있게 해산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일 간의 정상화, 동북과 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 그것을 추구하는 대개혁이 일어나면 그와 같은 국내의 분열 상태도 완화되고 가리라. 일본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많은 걸 얻어낸 만큼 아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정부 입장은 나왔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라고는 했지만요.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일 협력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大統領選挙を行われることになり、それは韓国の民主主義が判断をされることでございますが、どういう状況になりましても、私どもとして日韓の緊密な連携というものは極めて重要だという認識のもとに、 네, 일본 언론들은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NHK는 오전 11시가 되자마자 긴급하게 라이브로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됐다고 내보냈고요. 텔레비 아사히 등 다른 방송국들도 모두 탄핵이 인용되자 이를 곧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 뉴스 포털에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짧은 속보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릴 정도로 일반인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이 사실상 시작됐다면서 사회 분단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신화통신과 CCTV는 파면과 동시에 외신 가운데 가장 빠르게 속보를 전했고요. 바이두와 웨이보 등 온라인상에선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순간마다 직접 거리로 광장으로 나선 건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마침내 오늘 그 걸음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대의 힘으로 뭉친 지난 123일 시민들의 외침을 류현준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한밤중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도 시민들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국회를 지켰고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 섰습니다. 무장한 군인에도 주눅들지 않는 저항에 계엄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들은 국민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외쳤습니다.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K-팝을 부르고 나눔을 위한 성결제도 아끼지 않으며 새로운 연대를 이끌었습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모든 수사를 거부하고 관저 앞에서 버틴 대통령에게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까지 끌고 올라왔고 시민들은 마가성 경찰에 항의하며 밤새 곁에 섰습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엔 관저 앞에서 사흘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추위를 피해 둘은 은박담요 위로 하얀 눈보라가 가득 쌓이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은 이른바 내란성 불면까지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함성에 성별과 지역, 나이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내란 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교수와 학생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에 나섰고 종교인들은 온몸이 땅에 닿는 큰절과 기도로 힘을 보탰습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혹한의 겨울을 지나 꽃망울이 피도록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들의 외침은 마침내 123일째 그 답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탄핵 촉구 집회가 이어졌던 곳에서 오늘은 파면 결정을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서면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7시부터 이곳에선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 부산 시민들은 이곳에서 지난 43번의 탄핵 촉구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44번째 마지막 집회를 탄핵 축하 대회란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인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의 부산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시민 발언대와 공연 등을 진행하며 현재 탄핵 결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TV 생중계를 통해 대통령 파면 소식을 처음 접한 부산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현재 결정을 반겼는데요. 탄핵 선고까지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하늘로 나를 움직이고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설명할 때 하나하나가 정말 현실에 맞고 또 파면 결정으로 내란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망가진 나라와 일상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수장이 빨리 뽑혀야죠. 그래야지 뭔가 미국이랑도 지금 이제 관세도 25% 나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부산의 시민단체들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의 의미를 국민의 승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 속에 파면했다. 국민이 승리했다. 승리했다. 서면에선 오늘 낮 헌재 탄핵 결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도 열렸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서면에서 MBC 뉴스 조민입니다. 충청권 시민들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주말마다 탄핵 촉구 집회가 빠짐없이 열렸던 대전 도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소영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전 은하수 내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12.3 내란 이후 100일 넘게 이어진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오늘 승리 대회로서 그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현재 1,000명 넘는 충청권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숱한 날을 걱정과 불안으로 지새우며 서로를 독려해온 시민들은 이제 그 긴 싸움의 끝에서 함께 모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애들끼리 막 손 붙들고 안고 거의 울고 난리였어요. 정말 기쁘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도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너무 감격에 찼어요. 진짜 대통령이 정말 어이없는 짓을 했구나. 뭔가 이견도 생길 수 없고 그냥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어겼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곳 거리에선 오전에도 많은 시민들이 헌재의 선고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된 순간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이 이겼다! 민주주의 만세! 법과 상식이 승리했다며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조금 속상하긴 해도 그래도 역시 너무 기뻐요. 진짜 그냥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충남 아산 온양 온천역 광장에 모여 대형 모니터로 숨죽인 채 지켜보던 시민들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했고
대전역 대합실에서도 안도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해서 8대 0으로 결정 난 거에 대해서 눈물이 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넉 달 넘게 광장에서 이어진 외침을 통해 민주주의 승리를 얻은 시민들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처벌과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이 시각 전주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다시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120일 넘게 이어온 민주주의 수호투쟁을 자랑스러워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 전주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주 객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내내 시민들이 마음을 졸이며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봤던 이곳은 지금은 긴장 대신 감격과 흥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파면하라라는 구호는 선고 이후 시민이 승리했다, 민주주의 만세로 바뀌었습니다. 흥겨운 K-팝에 맞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축하하며 그간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준 시민들을 위한 발언과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면 결정에 기쁨을 나누겠다며 전주의 한 서점은 8대 0 인용을 상징하는 8% 할인 판매를 시작했고 동료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돌리며 서로를 축하하는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 이곳에서는 오전 9시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어 헌재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때마다 시민들은 옳소, 잘한다를 외치며 호응했습니다. 11시 22분 8대 0 만장일치 파면 선고가 나오자 숨죽였던 시민들은 일제히 튀어올랐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습니다. 감격한 나머지 울먹이는 시민도 있었고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모여있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시민들은 오늘 집회를 마지막으로 파면 투쟁을 마무리하지만 내일부터는 내란 수괴와 동조자, 부역자들이 제대로 죗값을 받을 때까지 꼼꼼하게 지켜보고 감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객사에서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오늘 재판정에는 5,0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방청권을 얻어낸 시민 2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현장에서 들었다는 이들은 그간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볼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단 20명에게만 주어졌던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권. 경쟁률은 무려 4,818대 1에 달했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영광이고. 오전 11시 드디어 시작된 탄핵 심판 선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방청객들도 숨죽여 경청합니다. 그리고 22분 만에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오자 방청객 사이에선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선고 정말 긴장한 상태로 갔는데 8대 0 인용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안요원의 제지에 환호를 꾹꾹 참았지만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었고 같이 외쳤던 말이니까 그냥 그 순간 진짜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싶었습니다. 단호하고 명료했던 선고 요지에서 헌법재판관들도 인정한 시민의 저항은 파면을 이끈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대표로 참석한 방청객들은 다시금 시민의 힘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정의와 상식은 이렇게 헌법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거 진짜 가슴을 떨리면서 들었어요. 정직한 판단이 나온 거를 자랑을 할 거고 가면서 로또 살 거예요. 이 순간은 너무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평온한 일상을 이제야 찾게 됐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제 취업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이제 대한민국이 좀 다시 정상적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헌으로 확정된 12월 3일 불법 계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오늘 이 판면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나라는 더 밝을 것이고 우리 가족도 오늘 파티할 거예요.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